안녕하세요. 소통을 위한 이 세상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악기인 목소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은 보이스책 박현선입니다. 여러분, 녹음이 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촬영된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어색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영업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또는 선생님들 혹은 보컬, 아나운서, 지망생들 아니면 변성기를 앓고 있는 청소년까지 목소리가 생활과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서비스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것을 해왔는데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오페라 가수까지 꿈을 안고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20년이 넘게 노래하면서 발성적인 연구를 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살아왔는데 노래를 조금 무리해서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 새는 소리만 나와서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주문하려면 메모지에 적어서 종업원께 보여드리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요. 평생 갈고 닦아온 목소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험은 저에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다시 말소리부터 가다듬어서 말을 하는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통해 저는 말소리와 노래소리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확장되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축소되면 말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이론입니다. 그때 저는 그래서 말에서 먼저 발성을 잡아서 기초를 단단하게 잡아 놓으면 노래로 확장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 목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나만의 개성 있는 보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보이스 트레이닝 기법을 이제 체계화한 이후부터 주변에 이렇게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에게 물어오시기 시작하였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현재는 좀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강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설교, 뭐 기도인도, 찬양인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분들이나 목소리가 중요한데 이것을 나에게 맞게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성대 질환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과 아주 간단한 이론을 이제 나눌 것인데요. 보이스 트레이닝 하면 이제 좀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는 많이 그래도 생겨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단어 자체가 없어서 그게 뭐야 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데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은 내가 가진 좋은 목소리를 개발해서 상황과 시기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뭐 예쁜 목소리, 뭐 매력적인 목소리도 중요한데 누군가를 따라하면서 목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게 이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맞는 보이스를 찾는 그것을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정말 대가들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나의 목소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없는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목이 상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갈고 닦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려면 나만의 개성을 살린 목소리, 나에게 맞춤형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올 때 이 두 개의 막이 비벼지면서 목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목소리 발생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들어왔던 숨이 나가면서 후두를 거쳐 성대에 있는 이 두 개의 막을 비빌 때 보이스가 발생을 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안에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를 남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질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성을 남용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성대 결절이나 또 요즘은 폴립도 굉장히 많으세요. 결절은 그래도 조그맣게 돋아나는데 폴립은 아주 크기가 큽니다.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렇게 목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려서 여기는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오고 명확하지 않고 걸걸한 허스키한 보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데 좀 보기가 어렵지만 이런 폴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꼭 떼어내야 하고 이것을 떼어내고 난 이후에도 목소리 발성을 바꿔서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소리는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바꾸죠? 이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3일 하고 말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는 감기에 이렇게 자주 걸렸었는데 혹은 매일 아침 목이 아프거나 조금만 말해도 목이 붓고 피곤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돌아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횟수가 어느 순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한순간에 확 좋아지진 않지만 이것은 훈련을 병행해서 갔을 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갑자기 좋은 소리가 반짝 개발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간단한 이론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발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항상 쉬고 있잖아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항상 하지 않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잡으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통하면 얼마든지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호흡을 바꿔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흡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들어갈 것인데 숨을 마시면 호흡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숨을 마시면 호흡이 배로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폐가 가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폐가 배에 있었으면 복부에 호흡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폐가 가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마셨을 때는 가슴으로 호흡이 들어갑니다. 배에 호흡이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온 호흡이 들숨시 폐에 들어간 호흡이 나오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목소리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호흡이 폐가 있는 가슴으로 들어오면 복부의 이 주변이 팽창합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횡격막이 늘어나게 돼요. 이것을 복식호흡이라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횡격막 호흡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대와 마찬가지로 횡격막도 어떻게 쓰는지 생각 안 하고 쓰거든요. 숨을 쉬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호흡으로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대 써야지, 횡격막 써야지 하는 순간 목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우리가 꼭 호흡으로 그 흐름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횡격막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고무줄처럼 굉장히 유기적으로 늘어나는 존재인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우리가 숨을 쉬면 하면서 저기 내려오면서 복부 주변을 늘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이 횡격막을 이제 조율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한번 눈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어요. 좋은 소리를 내기 전에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많이들 하시는 오류가 있는데 목부터 막 푸는 거예요.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목부터 막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목을 푸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계도 이렇게 기름칠 해줘야 잘 돌아가듯이 우리 몸도 워밍이 잘 되어 있어야 상하지 않고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쓸 수 있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보면 악기 연주 전에 세팅할 때 기름도 칠하고 얘가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지 습도나 온도는 적정한지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합니다. 늘 체크합니다. 우리 목소리는 우리 몸을 악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이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달리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은 새벽에 얼마나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이것을 꼭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아니야, 3분 정도만이라도 보이스 워밍에 시간을 좀 들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아주 가볍게 몸을 푸는 것인데 목 주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손가락을 귀 뒤에 움푹 들어간 곳에 지그시 눌러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눌러주면 시원해집니다. 귀 뒷부분을 눌러준 후에 머리 두피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지압을 해주세요. 목 뒤쪽부터 올라가서 정수리 쪽으로, 광대 옆에 쪽도 눌러서 정수리 쪽으로 지압을 해주실게요.
목 뒤쪽도 꾹꾹 눌러주시고 어깨도 살짝 눌러주세요. 귀도 접어주세요. 한 번씩 접어주신 후에 흉쇄 위우돌 근육을 풀어서 쇄골 쪽으로 쓸어 내려줄게요. 왜 목이 약하신 분들은 편도도 자주 붓잖아요. 이게 한 번씩 쓸어만 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화장품 바르실 때 같이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 세수 후에 화장품 바를 때 목도 한 번씩 발라서 내려줍니다. 얼굴 바르고 남은 걸로 소량만 이렇게 목에도 투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와 목 부분을 조금 더 마사지 해줄게요. 어깨를 늘려줄게요. 이제 머리 주변부터 목과 그리고 어깨까지 상체를 좀 풀어줍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신 상태로 한쪽으로 머리를 누르고 지그시 늘리면서 눌러주셔서 어깨가 쭉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세요. 사선으로도 정수리를 내려서 사선으로도 어깨를 늘려주세요. 반대편 정수리 쪽에 옆쪽에 눌러주시고 또 사선으로 비틀어서 한 번 더 늘려주세요. 뒤쪽을 잡고 등 아래까지 시원해지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 후에 마지막 하늘 한번 보시고 이제 어깨를 돌려볼 거예요. 목 주변과 어깨 주변을 조금만 스트레칭 해줘도 보이스 워밍의 느낌을 확실히 잡으실 거예요. 어깨를 앞으로 쭉 위로 뒤로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위로 뒤로 툭 앞으로 위로 뒤로 툭 앞으로 위로 뒤로 툭 앞으로 위로 뒤로 툭 반대로 뒤에서 위로 앞으로 툭 뒤에서 위로 앞으로 툭 두 번 더 할게요. 위로 앞으로 툭 뒤에서 위로 앞으로 툭 팔과 다리를 두들겨 주세요. 이제 마지막 손가락을 목을 잡고 좌우로 살살 흔들어 줍니다. 좌우로 살살 흔들어 주시고 앞뒤로도 잡고 쇄골 쪽으로 내려주세요. 약간 몸이 풀린 느낌이 드시죠? 이게 보이스 워밍의 아주 기초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운동을 하면 몸이 더 풀리겠지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 주변도 릴렉스 되면서 적정한 긴장이 유지되는 긴장과 이완을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이 보이스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풀어져 있거나 하거든요. 이것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히 보이스 워밍을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에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잔소리꾼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목 푸셨어요? 몸 푸셨어요? 소금 가글은 하셨나요? 오늘은 목이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하는데 이 목소리의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활에서 이것을 생활화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새벽 기도나 아침에 근무하시거나 뭐 강의하시기 전에 꼭 보이스 워밍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나는 목이 좀 자주 붓고 아파요. 목이 좀 예민하고 또 약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소금 가글을 하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취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좋은 팁은 소금 가글입니다. 뭐 좋은 소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냥 집에 있는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이제 양치하고 마지막에 이제 헹굴 때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또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그 양치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소금도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꼭 활용하셔서 목이 약하신 분들이나 특히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소금을 아침 저녁으로 꼭 가글하는 데 사용하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쌓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화해 보시기를. 그래서 보이스 워밍과 소금 가글, 이 두 가지만이라도 네,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